벤치프레스 할 때 이제 알려줄 때 시범을 한번 보이잖아. 내가 알려주는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이런 도구들은 사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치. 이거를 깔렸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세팅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줘야 돼. 그래야 훨씬 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거나라는 인식을 또 심어줄 수도 있고,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다치면 안 되니까. 누워서 이제 왔을 때 내 눈이랑 코 사이 정도의 바가 있게끔 쓰라고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치다가 이거 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위치에 서게끔 한 다음에 발은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오게끔 하는데,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누를 수 있을 정도로만.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뜨잖아. 뒤꿈치가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로 딱 어서 뒤꿈치를 누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선 있는 부분에 엄지손가락만큼 간격을 두고 잡아서 뽑은 다음에 어깨랑 귀를 멀리 하면서 가슴을 들어주고 얘를 부러뜨린다는 생각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당기듯이 내 몸 쪽으로 가져오는데, 이때 명치가 바를 향해서 마중 나간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쭉 밀어주고, 당기는 느낌으로 왔다가 밀어주고, 끝나면은 위를 그냥 탕 치고 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리 먼저 세팅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딱 뒤꿈치로 눌렀을 때 엉덩이가 딱 조여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엉덩이 좀 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잡아서 엄지. 견갑의 얘기는 안 하죠. 일단 잡아봐. 어깨기 멀리 내리면서 명치를 하늘로 들어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 내가 그 상태에서 당기듯이 내립니다. 부러뜨리듯이 잡고 터치, 다시 밀고. 자, 내릴 때 마중 나가요. 가슴이. 그렇지. 다시 밀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마중 나와주고. 그렇지. 여덟, 아홉. 좋다. 열. 뒤꿈치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밀어주고 탕. 이게 잘 안 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 앞으로 딱 했을 때 내가 직접 여기를 잡고 이렇게 모으면서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감 잡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회전 때 잘 부러뜨리는 토크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팔꿈치를 내회전. 회전이지 이게. 외회전. 네, 외회전이죠. 오케이. 궁금한 거 있나요? 중근 수축은 모든 운동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코어 때문인가요? 그쵸? 의도적으로 더 코어를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몸통을 단단히 만들 때 많이 주는 큐잉이지. 배에 복압을 줘라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이렇게 들고 내리는 요령도 좀 알려줘야겠죠. 앉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앉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누울 때 머리가 안 닿잖아. 맨 아래 끝에 앉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뒤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설프게 이렇게 천천히 눕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다리로 밀면서 뒤로 발라당 누우면서 무릎으로 튕겨서 가슴 쪽으로 붙여주라고 하고, 다리는 아까랑 똑같이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벤치랑 다른 점은 얘를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주라 그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가 잡히죠. 그리고 이 위치가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가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위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줘. 일반적으로는 덤벨이 내 가슴 옆에 있는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가까이도 놔보고 약간 멀리도 놔보고 위로도 올려도 보고 아래로도 내려도 보면서 가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위치를 찾으라고 해. 그 위치가 찾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위로 다시 밀어주고, 내릴 때 다시 천천히 내려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약간 돌리기 때문에 덤벨이 완전히 일자가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활 같은 거 잡고 있듯이 잡힌다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동일하게 가슴이 마중 나가면서 왔다가 다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여자들처럼 좀 힘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씩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고, 근데 이것도 두 개 동시에 내려오면 어깨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주의를 꼭 주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리 들어서 이걸로 허벅지 누르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돼요. 팔꿈치 뒤로, 다리 먼저 세팅하고, 그렇지. 당기듯이 이렇게 뒤로 쭉 가져오면 알아서 여기가 견갑이 잡혀. 여기서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가까이도 놓고 멀리도 놓으면서 제일 많이 실리는 구간 딱 찾았으면 거기서 이제 팔 쭉 펴주고, 다시 내릴 때 천천히 다시 밀어주고, 둘, 잘하네. 셋, 열,
오케이. 다리 들어서 허벅지 눌러서 이렇게 내려놓고. 상향 버전으로 가면은 한 손씩 할 수 있겠지. 얘를. 이걸 한 손씩 할 때는 사지와의 협응각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또 사지의 연결을 더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벤치에서 엉덩이가 떨어지게끔 누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지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힘을 더 쓰게끔 하려고. 다리를 넓던 걸 나중에 더 어렵게 시키면은 기저면을 좁혀버리면 돼. 이러면 더 어렵거든요. 또 더 어렵게 시킬 거면 이쪽 발 들고 이렇게 시키면은 이쪽 다리의 둥근이에도 엄청 힘 많이 들어. 햄스트링이랑. 그러면서 협응을 할 수 있게끔 쓰는 방식을 동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 손씩 할 때는 자연스러운 상체의 회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갈 때 몸이 살짝 이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밀어주고 갔다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궁금한 건 양측성 운동이 더 쉽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편측성 운동 방향을 한 거는 동작의 복잡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복잡하니까 하체랑의 협응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초에 좀 미는 운동은 조금 다른 게, 네. 이게 서서 케이블로 하면은 그게 더 쉬운 거거든요. 누워서 미는 거를 하는 동작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할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향이 되는 거지. 자세적 특성 때문에. 처음엔 다리 넓게 해서 한 3번 정도 해보고. 허리가 뜨나요? 뜨지. 엉덩이 수축해야지. 근데 몸이 약간 이렇게 돌아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 이쪽 손 이렇게 뻗고 있는 게 편할 거야 아마. 갔다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밀 때 반대손 이렇게 내리면서. 다리 완전히 좁혀서 해볼래요? 서로 딱 붙여서. 그럼 더 불안정하죠. 셋. 이번에는 왼발 들고 둘. 좋다. 여기에도 힘 엄청 많이 들어오지. 오케이, 그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려다 말았던 인클라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인클라인을 하게 되면은 벤치 등받이 각도 때문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되는 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아까처럼 한 걸로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팔이. 아까처럼 팔꿈치를 쓰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게 옆으로 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팔꿈치를 더 이 앞으로 보내주는 느낌을 더 내야 돼요. 한 팔로 할 수 있긴 한데 다리로 변형을 주긴 좀 어렵고. 가슴 PNF 스트레칭 같은 거, 아니면 공적 스트레칭 같은 거. 할까요? 네.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PNF 스트레칭이 양쪽을 같이 하는 방식도 있고 한쪽씩 하는 방식도 있고 셀프로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코어 활성화 운동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코어가 쓰이는 게 비슷하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시키고자 하는 패턴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푸시업을 할 거야, 상체가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코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랭크 같은 종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견갑도 마찬가지로 얘가 밀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동일하니까 다른 걸 여타 설명할 게 또 줄어들겠지. 팔만 굽혔다 폈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반대로 벤치를 시킬 거야. 그럼 누운 상태에서 아까처럼 엉덩이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 브릿지 상태에서 이렇게 마칭하는 동작 같은 걸 시키거나, 그게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맨 처음에 메인 운동이 보통 들어가죠. 오늘 제일 무겁게 할 운동, 그거에 맞는 코어 운동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사실 몸이 다 이제 활성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칭 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한데, 뒤통수에 깍지를 한번 껴볼까? 무릎을 이렇게 눌러주고, 만약에 이게 눌리는 게 조금 느낌이 아프거나 불편해 하실 수 있잖아, 회원님께서. 그럴 땐 이렇게 매트 같은 거 하나 껴가지고, 자, 크게 들이쉬었다가 후 하세요. 버텨보세요. 난 뒤로 더 당기려고 할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릴렉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히려 이렇게 팔꿈치를 서로 모으려고 해봐. 앞쪽에서. 그렇지. 힘줘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릴렉스. 마지막 눌러. 내 손바닥 눌러. 일곱, 여덟, 아홉. 릴렉스. 자, 왔다 갔다. 하나, 후, 둘, 후. 누워 나한테. 네, 다시 들이쉬고. 셋, 후, 넷, 후. 마지막 다섯, 후. 이런 식으로. 그럼 가슴 쫙 당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깨가 아프면은 다른 방식을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좁힌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워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괜찮아. 훨씬 낫죠. 아까처럼 이렇게 좁히면은 지금 선생님은 안 좋은 거라 어깨 안 좋은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라서 그때는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눌러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서서 한쪽씩 할 때는 여기서 발 앞으로 이렇게 가볼래요? 전체적으로 더 앞으로 많이 갈게. 몸을 똑바로 세워봐. 고개 더 뒤로 하고 앞으로 쭉 몸을 밀어줘. 여기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봐. 그러면 여기서 손은 얘를 꽉 누르려고 하면 되지. 이게 셀프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후 하면서 몸통을 이렇게 돌리려고 해. 그럼 더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깨 아픈 사람들은 이 포지션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쪽 어깨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견갑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정성이 떨어질 때는 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성을 주면은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내가 안정적인 자세를 계속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푸시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갔다 오면 이렇게 좀 흔들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발 쭉 펴고 여기서 다리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게 각이 커지니까 어려워질 거고 앞으로 오면 앞으로 올수록 각이 작아지니까 쉬워지겠지. 가슴을 이 손 사이로 쭉 내민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 엉덩이 조여야지. 뒤꿈치 들고 그렇지. 밀어주고 둘 셋 넷. 손이 점점 좁아진다. 그대로 밀어. 그렇지. 넷. 다섯.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코어도 쓰고 불안정성도 생기니까 불안정성에 대한 트레이닝도 되는 거고, 푸시업도 여러 가지 소도구 많이 써보는 거 해보면 좋으니까 나중에 푸시업 단계를 계속 높이다 보면은 한 손으로도 푸시업을 할 수 있어지잖아.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좀 줄 수 있죠. 아니면은 양쪽으로도 다양한 거 사용하는 방법 알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조금 더 넓게 쓰는 게 좋아. 셋, 넷, 밀면서 한 번에. 그렇지. 다섯. 양쪽 같이 놓고 코스 엉덩이 조여야지. 그렇지. 셋, 넷. 오케이. 그만. 색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